커플들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면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럼 세상의 수많은 솔로들은 이러한 봄 날씨와 벚꽃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요? 굿애프터눈 안녕하세요. 스타트 라운지의 남PM입니다. 트렌드가 터지는 시간! 한 주간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런치패드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라이브 방송의 두 번째 주제, 바로 솔로지옥 벚꽃 엔딩입니다.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 4월 초 모두 나들이 다녀오셨나요? 4월 초부터 지난 중순까지 전국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었죠. 전국의 수많은 커플들과 가족들이 따뜻한 봄과 벚꽃 시즌을 맞이해서 밖으로 이게 나와서 주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의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솔로지옥 벚꽃 엔딩.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봄 시즌, 누군가에게는 설렘으로,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커플들의 설렘, 솔로들의 외로움, 아니면 솔로분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 가득한 날들을 기대하고 혹시 고대하고 계신가요? 예전 저의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벚꽃을 어떻게 즐겼을까요? 저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생각이 나요.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여의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과 맥주 한 캔씩 들고 벚꽃길을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들. 사실 벚꽃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핑곗거리이자 매개체였고요. 날씨 좋은 봄날 친구들을 만나 한강을 배경으로 맥주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500만 화소의 후지필름 디지털 카메라, 혹시 이거 파인픽스라고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이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싸이월드 제 미니홈피에 사진을 올리고, 이런 감성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 Z세대 젊은이 분들은 혹시 어떻게 봄을 즐기고 있을까요? 벚꽃 명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업을 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또는 영상을 찍어 릴스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죠. 레트로 디지털 카메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뀌었고 싸이월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바뀌었을 뿐, 이런 기술은 변했지만 감성만은 그대로인 것 같지 않나요? 요즘 젊은이들의 벚꽃 소비 방식을 좀 더 깊게 파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인스타그램어블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인스타그램과 에이블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지난 2020년부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키워드입니다. 커플분들과 여성분들은 여전히 벚꽃 명소, 특히 인스타그램어블한 벚꽃 명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벚꽃 시즌을 맞이합니다. 구글 트렌드를 포함하여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키워드 검색량 통계를 보면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벚꽃이라는 해시태그와 키워드 검색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또 벚꽃을 즐기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벚꽃뷰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커피가 맛있는 맛집이 아니라 벚꽃뷰 맛집입니다. 벚꽃뷰 맛집.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장소를 사진 맛집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시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멋지고 이쁜 벚꽃뷰를 갖고 있는 카페나 식당들이 네이버와 SNS에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벚꽃뷰라는 키워드 검색량도 이 시기에 굉장히 치솟았고요. 스타벅스와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전국의 벚꽃뷰 매장을 소개하면서 시즌 메뉴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벚꽃길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카페에 편하게 앉아서 친구와 연인과 함께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팝업 스토어의 인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죠. 이런 트렌드와 함께 벚꽃 시즌만 되면 많은 브랜드들이 벚꽃 컨셉으로 팝업 스토어 또는 프로모션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벨리곤부터 해서 호가든, 루이비통, 스타벅스 등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그 많은 브랜드들이 벚꽃놀이와 함께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색적인 경험과 체험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특성에 맞춰서 상업적인 느낌은 최대한 없애고 봄과 벚꽃이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체험형 공간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젊은 MZ세대들의 이러한 소비 방식을 보았을 때 벚꽃은 단순 자연이 아니라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나들이를 가고 그곳에서의 추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텍스트와 사진 또는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로서 공유하는 것,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콘텐츠를 내가 직접 소비하며 그 사람이 본 것과 경험한 것들에 대해 좋아요 버튼과 댓글 등으로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 세대들이 벚꽃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과 남의 경험을 콘텐츠로서 공유하고 서로 소비하는 시대, 이러한 현상과 연관지어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이트의 콘텐츠화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거기에 커플 유튜버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0만 커플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10만대 채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만 명대 채널도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구독자 1000명대의 커플 유튜브 채널들, 심지어 몇백 명대의 채널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연애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한 모습, 싸우는 모습, 슬픈 모습 등등, 이전에는 커플들 간의 비밀과 같이 간직되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대중들에게 공유되고 있어요.
10년, 20년 전의 과거에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방송 콘텐츠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예인이 주인공이었죠. 일반인들의 사랑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사랑 이야기가 더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방송 대본, 가식, 거짓, 가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진실로서 대중들에게 다가옵니다. 일반인들의 짝짓기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가 그 어느 예능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제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경험도 콘텐츠로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연예인과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애를 기록하고 증명하는 콘텐츠, 이런 콘텐츠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연애는 개인의 감정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았죠.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의 프라이빗한 연애를 SNS와 유튜브를 통해 대중들에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연애라는 것을 개인의 감정, 우리 둘만의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대중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커플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브랜디드 광고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죠. 즉, 사랑이라는 감정을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킨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커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돈이 되니까요. 사람들의 클릭률이 증가하는 곳이 바로 곧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귄다라는 개념, 연애라는 개념이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현재로 점점 올수록 더 인스턴트화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은 저만의 꼰대 같은 생각일까요? 인스턴트라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잖아요. 연애의 방식이 다른 것일 뿐 이러한 연애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상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러 통계에 따르면 싱글인 20대의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의 65%가 싱글이고요. 그중 자발적 비연애 비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성과 사귀는 것보다는 혼자를 선택하는 솔로 인구가 많이 있다는 건데요. 커플들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면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 그럼 세상의 수많은 솔로들은 이러한 봄 날씨와 벚꽃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솔로들은 벚꽃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벚꽃을 소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 시즌에 혼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혼행 트렌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혼자 여행하는 싱글족들이 추구하는 키워드는 감성 충족, 여유, 치유, 경험과 같은 것들입니다. 커플들이 추구하는 키워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커플들의 벚꽃놀이, 커플들의 봄나들이는 기록과 공유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며 그 순간의 결과물, 그 순간의 행복들을 기록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유하며 퍼뜨리죠. 반면 솔로는 좀 다릅니다. 기록보다는 경험 그 자체, 공유보다는 치유와 사색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커플들의 경험은 밖으로 이렇게 확산되지만 솔로들의 경험은 안으로 깊어집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커플과 솔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 경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커플들의 봄나들이는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걸 또 예쁘게 보정하거나 편집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아, 우리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알리는 게 봄의 미션 중 하나인 커플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솔로들은 달라요. 사진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요. 굳이 스스로도 사진을 찍지 않죠. 영상? 멋진 풍경들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플들의 봄은 SNS로 퍼지고 솔로들의 봄은 조용히 가슴에 스며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은 모두에게 오지만 커플과 솔로들이 봄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하고 나 홀로 떠난다. 1인 가구의 상승으로 개인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 이코노미의 등장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혼자 여행을 하는 여행 유튜버, 혼자 등산을 하고 혼자 캠핑을 하는 유튜버들이 매우 증가하고 있죠. 대체로 유튜브 콘텐츠의 증가는 실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혼자서 여행하고 혼자서 등산하고 혼자서 캠핑을 하는 솔로족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런 솔로족들을 위한 소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한 명을 위한 솔로들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제를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혼행이라는 키워드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혼행에 대한 검색량이 18년도 이후 최근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혼행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의 선호 방식을 조사해봤어요. 혼행객들은 혼자서 여행을 출발을 하지만 현지에서는 목적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즐기고 싶고 또 독립적이지만 안전한 환경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족들의 니즈에 따라 2020년대 들어서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내놓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런 솔로족들을 위한 서비스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솔로가 아닌 커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프리비라는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와 함께 또는 혼자서 또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타링이나 문토 등과 같은 유사한 서비스도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접속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재 봄 관련 테마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20대 남녀가 많이 이용하는 카시어링 서비스, 업계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카에서 차박 캠핑에 특화된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혼자서 또는 둘이서 차박을 떠나고 싶을 때 이용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동과 숙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업들입니다. 특히 1박 2일 여행을 위해서는 이동과 숙박 이 두 개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카와 그리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가 대표적인 이동 수단이 되겠죠. 과거와는 달리 현재 KTX 노선은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깔려 있습니다. 부산, 강릉, 양양 등 어디든 기차로 이동할 수 있죠. 제주도와 울릉도 빼고는 거의 대부분 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TX를 타고 역에서 내려서 역 근처의 소카존에 가서 차를 빌리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에서 예약한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죠. 1박 2일 여행, 이들 기업이면은 완벽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집입니다. 제가 20대였던 시절에는 집을 꾸민다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쁜 소품과 가구들을 싸고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집을 꾸미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취미이자 문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하고 튼튼한데 이쁘기까지 한 가구와 소품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배송까지 얼마나 걸리죠?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 집까지 도착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 중 1등은 바로 오늘의 집입니다. 요즘과 같은 봄맞이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봄맞이 인테리어를 합니다. 봄맞이 인테리어를 통해 변신한 자신의 집을 오늘의 집 플랫폼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신이 꾸민 집 사진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받으면서 즐거운 감정을 느끼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꾸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로서 공유하는 것, 이것도 솔로 이코노미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자르와 당근마켓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솔로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솔로라고 해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MZ세대들은요, 내 인생에 매우 깊숙이 들어오는 친구보다는 느슨한 관계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글로벌 영상 채팅 플랫폼입니다. 아자르에서는 벚꽃 시즌을 맞이해서 글로벌 친구들과 랜선 벚꽃 여행을 해보자 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그냥 영상 채팅일 뿐인데 벚꽃을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시간과 감정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느슨한 관계의 인스턴트 지인들, 인스턴트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심리, 그것도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바로 이 아자르입니다. 그 다음 당근마켓이에요. 당근은 동네 기반의 중고거래 앱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당근을 통해 동네의 각종 정보들도 공유가 되곤 합니다. 동네 주민, 지역 주민만 알 수 있는 동네의 명소들이 당근을 통해 새롭게 발굴되고 있죠. 네이버에서 출시한 클립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동네 기반의 정보 콘텐츠를 통해서 핫한 장소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당근 인플루언서, 클립은 클립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동네를 담당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모집하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양질의 정보 콘텐츠들을 통해서 혼자서 놀기 좋은 명소, 혼자서 먹기 좋은 맛집, 커플들이 가기 좋은 데이트 코스, 커플들이 가기 좋은 수많은 동네 명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국 각지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 휴양림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1박 2일 여행이라고 하면 바닷가의 풀빌라나 펜션, 호텔 등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국 곳곳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이 있고요. 이곳에는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1박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숙소예요. 물론 고급 풀빌라와 같은 숙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하루를 보내고 오기에는 충분한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몇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낡은 숙소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숙소를 리모델링 한 후에 재오픈을 하거나 새로 건축하여 오픈하는 휴양림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에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트리하우스 컨셉으로 신규 숙소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함께 신축 트리하우스에서 1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5월에는 서울의 첫 자연휴양림인 수락휴가 신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화면 속 사진 보이시죠? 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지만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아마 당분간은 예약을 위해서 오픈런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에는 1년 내내 전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을 네이버에 직접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약까지 연계된 서비스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미 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을 뿐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서비스예요.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치고는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으로 추천 여행지 및 코스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관광 빅데이터 정보 등을 분석해서 도출한 지역별 탄 여행지와 맛집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솔로들을 위한 또는 커플들을 위한 또는 친구들과의 여행, 가족들과의 여행 모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5월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한번 접속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힘들고 지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열심히 일한 당신 자연으로 떠나라. 이번 5월에는 국내 자연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핫한 솔로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월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혼자서 국내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마치겠습니다. 빠이!